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의 금전, 재물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한번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매 달은 어떤 특징들을 갖죠. 예를 들어 구설이나 약세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운이나 성취운이 길하게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띠들의 올해 그 재물운수의 시작은 음력 6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띠들 6월달의 운세가 바로 작선연탈의 운세죠. 작선연탈의 운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장 성취가 12달 가운데 좋은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죠. 부동산 매매, 투자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도 결국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인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다른 운세에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는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연탈의 그런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나 애정에 있어서 어떤 길한 흐름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유리한 그런 수익의 발생 이런 모든 것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횡재수까지도 바로 그런 운세 등이 바로 이 작선연탈의 운세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작선연탈의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운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요. 올해 말띠의 재물운의 특징은 좀 하반기에 집중돼서 몰려있다는 점인데요. 음력 10월달이 지금 상간유수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상간유수라는 것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고민을 주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성과나 성취가 없던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어떤 부동산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달부터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결국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일들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운세라고 보셔야 되겠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운세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의미에서 결국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되어 있던 운이 풀리는 이런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작용이라는 게 결국 모든 부분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때 운세 전략은 예를 들어 막혔던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런 때는 전화나 문자를 좀 해보시면 좋죠.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좀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만 전하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좀 상대가 경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한 화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좀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그 막힌 물고 트이는 그런 역할로 그런 시도만 하시란 얘기죠. 가볍게 좀 대화를 유지하는 것을 집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요사이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 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월말에 정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 때 운세 대응을 잘 하신다면 상승운으로 오래 좀 머물게 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10월이 지나면 11월이 되면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1년 12달 가운데 돈의 흐름이 융통이 아주 좋은 달이죠.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하는 그런 운세인데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과 지출 또는 대량 거래를 통해서 내 수중에 커다란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즉 이런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기를 또 조심해야 되겠죠. 12달 가운데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좋아서 내 수중에 커다란 어떤 그런 목돈 운이 있을 때 내가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어떤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운세 예측에서는 좋은 운세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숨어 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현명하게 신중한 그런 운세 전략을 생각하신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또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달은 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길하게 그렇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실속 있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길한 운이 연속으로 이어질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구설이 들어오는 달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운세로 이어진다면 이런 달에는 특히 돈 거래는 아주 유의하시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피하면 좋죠. 액수를 떠나서 뒤에 오는 구설이라는 것은 결국 금전, 돈, 재물로 인한 손재수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처음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말띠 운의 특징, 말띠 재물운의 특징이 올 한 해는 이 하반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12월 달이 다시 금계포란의 운세인데요. 금계포란의 운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또 이런 달에는 금전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하나 둘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듯이 정성이 필요한데요. 이런 달에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실속 있는 어떤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또 금계포란에 지금과 같은 그런 운세가 예측이 된 그런 달에는 항상 또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으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시끄럽고 구설이 생겼다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달에는 구설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은 운으로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인 행동과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어떤 외상값이나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달, 이렇게 유리한 달에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좋죠. 운이 길할 때는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운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운세가 예상된 달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어떤 운세 대응도 함께
병행이 된다면 결과는 뭐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발복이나 금전운으로 좋은 운세 예측이 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운세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물운이 아주 왕성한 그런 달과 두 번째, 재물운으로 좀 유리한 그런 달이 있다면 조금 구별해서 대응 전략을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주 왕성한 그런 운이라면 문서적인 어떤 성취운이 아주 강한 작선연달 혹은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이 가장 왕성한 수륙천금의 그런 운세라면 사업하시는 분은 확장, 변동, 다변화 전략으로 좀 공격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고요. 또 받을 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달에는 꼭 전화나 문자로 채권, 채무 관계의 상황을 좀 주지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액을 좀 높여본다든지 목표 수익률을 좀 평소보다 높여서 대응한다든지 하면 아주 좋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유리한 재물, 금전 쪽으로 유리한 그런 달에는 왕성한 어떤 재물운은 아니지만 재물운으로 유리한 그런 운세란 얘기죠. 이런 달에는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은 큰 보폭보다는 평상시의 보폭과 전략에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세 전략으로 가시면 좋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일부 현금화 전략이 좋은데요. 결국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돈거래를 좀 자제하라는 것인데요. 돈거래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전이 쌓여져야 하는 이런 운세에서 이 돈거래라는 것은 재물을 쌓여지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띠 여러분의 재물운과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보가 또 말띠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크게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초와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고급 알찬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